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영업 및 제조 책임자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파월 의장 견제 위에 차기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 최근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주가 하락 소식이 아니라 기업 내부 변화와 시장의 기대, 그리고 전기차 산업 전반에 걸친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먼저 핵심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판매와 제조를 총괄하던 핵심 임원 오미드 압샤르가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미드 압샤르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최측근으로 승진하며 테슬라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지만 최근 매출 둔화와 성과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닙니다. 최근 테슬라가 유럽과 북미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정황과 맞물려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테슬라는 5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약 1만 3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올해 들어 유럽 내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37%나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27%나 성장했습니다. 즉, 시장은 성장하는데 테슬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로보택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한 로보택시는 그동안 머스크가 가장 강조해온 미래 전략 중 하나였고 지난 일요일 처음으로 공개 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테슬라 주가는 무려 8%나 급등하며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 주간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판매 부진 소식이 전해진 수요일 이후 다시 약세를 나타내며 목요일에는 0.5% 하락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인사이동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가 테슬라 내부의 체질 개선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 된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번 인사이동은 머스크가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투자회사 벤츠마크 애널리스트 미키 레그는 로보택시 출시의 성공을 근거로 테슬라 주가 목표치를 기존 350달러에서 47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부터 텍사스주에서 새롭게 시행될 자율주행차 규제가 대중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로 예정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팩트셋의 컨센서스는 약 39만 대지만 베어드 애널리스트 벤칼로는 이보다 낮은 37만 7천 대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의 44만 4천 대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칼로는 인도량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로보택시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테슬라는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업 S3 파트너스의 분석에 따르면 4월 초 이후 테슬라 주가는 약 26%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기술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공매도 세력들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머스크 개인의 돌발 행동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당장은 공매도 압박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의 부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비전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과 규제 변화, 그리고 머스크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길을 걸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연준 의장직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금융정책의 중심에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는 약 11개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후임자 선정을 가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탑승한 에어포스 1에서도 기자들에게 그는 끔찍하다, 곧 물러나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새 의장을 조기에 지명하게 된다면 아직 임기가 남은 파월 의장 아래에서 사실상 그림자 의장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전통적인 독립성을 흔드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인 후보군은 다채롭습니다. 먼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연준 이사를 지낸 케빈 워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워시와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고 과거 재무장관 후보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워시는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금융 행사에서 금리가 제로일 때 경제는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하며 초안화 정책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가장 재능 있는 중앙은행장이라 평하며 전통적인 금융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트럼프 주변 인사들 중 일부는 워시가 너무 독립적인 성향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시 본인도 대통령이 약한 사람을 원한다면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백악관의 의도와 충돌할 여지를 암시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케빈 헤셋 전 국가경제위원장입니다. 하지만 헤셋은 공개적으로 이 직책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서도 조용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월가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트럼프와의 친분도 각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연준 의장이 될 경우 통화 정책의 방향이 보다 명확히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베센트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직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멜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도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기고문에서 연준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외모나 대중적 이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텔레비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잠재적 후보로 언급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지명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월러 이사는 최근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너무 오래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백악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지명의 움직임은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의장을 미리 지명하면 그 인물은 상원 인준을 받기도 전에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인물이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정책을 비판한다면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반대로 트럼프의 뜻을 너무 따르다가 아첨꾼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 더글러스 레디커는 지명 시점이 빠를수록 그 인물에 대한 정치적 표적이 커지며 오히려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베센트가 주장했던 섀도우 의장 개념에 대해 스탠리 드루켄밀러 같은 유력 투자자들도 끔찍하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정치적 압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단 하나, 경제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임 의장에게 튼튼한 상태의 경제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연준 이사회에 남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 의장직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방향성과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대통령과 중앙은행 사이의 미묘한 힘겨루기를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미국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